문제 1번부터 풀어볼게요. 일단 주식의 이행 과정을 제가 미리 적어놨고, 이 주식의 이행 과정을 통해서 저희가 위험 중립 확률 P랑 이제 페이오프를 산출하는데 도움이 되는 정보들을 얻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문제 시작 전에 항상 적어 두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물음 1번으로 넘어가서, 물음 1번은 일단 가볍게 일반 사채의 가치를 구하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옵션이 없는 일반 사채의 가치를 구하라는 건데, 그러면은 간단하죠. 그냥 일반 사채 가치는 1,000원이랑 11,000원을 각각 할인해주면 되니까 이런 식으로 구해주면은 이제 소수점 두 번째 자리까지 쓸게요. 1929.71원이 되고, 물음 2로 넘어가서 희석 효과를 고려했을 때랑 안 했을 때 각각의 이제 전환사채 가치를 구하라고 하는데, 저희가 일반 사채를 물음 1에서 구해놨으니까 전환사채에서의 그 콜옵션, 전환권의 가치만 저희가 따로 콜옵션처럼 뽑아낸 다음에 가산을 해주면은 제일 간단한 풀이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전환권의 페이오프가 어떻게 되냐를 한번 봐주면은, 전환권 같은 경우 만 개만 행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보시면은 지금 주식이 2년 뒤에 14,400원, 9,600원, 6,400원이 되잖아요. 근데 이제 액면가 10,000원이랑 교환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이때는 교환을 하지 않고 페이오프가 0원, 0원이 됩니다. 그리고 이때에는 10,000원을 차감한 4,400원이 페이오프가 되고요. 근데 이제 저희가 아까 처음에 위험 중립 확률을 안 구했으니까 여기 와서 다시 주가의 이항 노드로 와서 위험 중립 확률 한번 뽑아줄게요. 이거는 제가 생략을 할게요. 다들 구하실 줄 다들 잘 구하실 테니까 제가 알아서 구해보면은 0.625가 나와요. 이걸 통해서 이제 이때 4,400원 버는 것만 땡겨주면 되겠죠. 이때는 0이 되고, 이때는 4,000, 여기 같은 경우에는 4,400 곱하기 P가 0.625니까 곱해주고, 무형이자를 한번 땡겨주면 2619.04가 되고요. 619.05가 되고요. 얘를 이제 한 번 더 땡겨주면 1558.96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희석 효과는 고려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희석 효과를 고려하지 않았을 때는 전환사채 가치가 아까 저희가 구한 이 1929원에다가 아까 구한 1558.96원을 더해주면 12,488.67원이 되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만약에 희석 효과를 고려해야 되면 어떻게 되냐를 따져주시면 되는데, 희석 효과를 고려하는 방법은 일단 좀, 좀 간단하게 생각하면 지금 이 기업이 이미 2만 주를 발행을 하고 있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들어오는 게 4,000주잖아요. 그러면은 이 4,400원에 24분의 20만큼만 이제 저희가 저당권 행사로 페이오프가 이렇게 형성이 되거든요. 이게 왜 이렇게 되냐면은, 왜 이렇게 단순하게 곱해도 되냐면은, 저희가 지금 최종적으로 전환사채가 이제 10,000원씩 전환이 되면은 자기 자본에 추가가 되잖아요. 부채가 자기 자본에 흡수가 되고 그만큼 주식이 한 주가 늘잖아요. 이거를 다 고려를 해서 14,400원에 대해서 주가를 저희가 다시 구해주면은 결국에 4,400, 거기서 10,000원을 빼면은 결국에 4,400원에서 24분의 20을 곱한 거랑 똑같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곱해도 된다고, 주식 수 비율로 그냥 한 번에 곱해도 된다고 페이오프에다가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여기도 결국에 24분의 20이
24분의 22 곱하는 효과가 있을 거고, 최종적으로 여기도 24분의 22 곱하는 효과가 계속 이렇게 타고 올 거예요. 그래서 그냥 다 똑같은데 제가 1558.96원 구했잖아요. 여기다가 24분의 20만 곱해주면은 12,228원이 되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물음 위에서 저희가 표면 이자를 전환권을 행사해도 준다고 했었는데, 만약에 전환권을 행사했을 때 표면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할 때 물음 2에 다시 답해보래요. 그러면은 물음 2에서 물음 3 같은 경우에는 살짝만 수정해주면 되는데, 결국에 저희가 주가가 두 번 업 된 상태에서 된 상태에서만 행사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때에만 저희가 표면 이자율 1,000원을 날리게 되는 셈인 거잖아요. 그래서 노드가 뭐 이런 식으로 있어요. 1,000원 빵빵, 이거를 저희가 막 이렇게 땡겨 와주면은 결국에 1,000원에다가 P의 제곱 0.625의 제곱에다가 이걸 두 번 할인한 거를 일률적으로 빼주면 되죠. 아까 물음 위에서 구한 거에서. 그래서 이걸 구해보면은 얘 같은 경우에는 12,134.36이 되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11,874.53원이 됩니다. 자, 다음으로 물음 4로 넘어가면은 이거를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지우고 여기다 다시 풀게요. 물음 4 보면은 이제 이렇게 주가가 처음에 위에서 봅시다. 주가가 이렇게 하락을 하면은 저희가 전환 비율을 높여줘요. 전환 가격을 8,000원으로 조정을 하기 때문에 액면가 10,000원에 대해서 주식 같은 경우에는 1.25주를 주죠. 왜냐면 만 나누기 8,000이 1.25잖아요. 그래서 1.25주로 전환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근데 조심해야 될 거는 저희가 이항과정 같은 거 그릴 때 여기 이 부분을 뭉쳐서 그리잖아요. 근데 이렇게 뭉쳐서 그리면 안 되는 게, 이쪽에 갔다 이렇게 올라갔다가 한번 내려갈 때는 전환 비율이 저희가 조정이 되지 않고 리픽싱이 되지 않고, 내려갔다가 올라간 이 경우에만 리픽싱이 돼가지고 이때 페이오프가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 이 두 번째 기간에 이 노드를 세 개로 뭉뚱그리지 않고 정확하게 네 개로 그려줄게요. 자, 주가가 한번 올랐을 때는 리픽싱이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결국에 여기서는 페이오프가 4,400이 되고, 이때는 전환 가격이 조정되지 않아서 전환권을 행사하지 않습니다. 다음에 주가가 한번 떨어졌다가 오르는 이 경우에는 저희가 주식을 1.25주로 주잖아요. 그래서 지금 주가가 처음에 9,600원인데 여기다가 1.25를 곱한 다음에 액면가 10,000원을 빼주면은 이게 2,000원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전환권을 행사를 합니다. 2,000이 0보다 크니까. 그래서 여기는 2,000의 페이오프가 잡혀요. 이걸 주의하셔야 되고, 그러니까 여기랑 여기가 지금 확실히 다른 거를 볼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내려가는 경우에는 6,400원이 1.25를 곱해도 10,000원이 넘지 않기 때문에 행사하지 않습니다. 이거를 위험 중립 확률로 다 땡겨주면은, 근데 물은 사는 이게 땡기기 전에 주의를 하셔야 되는 게, 이제 희석 효과를 고려해야 되잖아요. 근데 아까 같은 경우에는 아까 무릎 2, 3번을 풀 때는 희석 효과를 마지막에 다 구한 다음에 곱해도 되는 게, 이제 약간 선형적으로 다 일률적으로 24분의 20이 곱해졌는데,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4,000주가 희석이 되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전환 비율이 1.25가 되잖아요. 그래서 5,000주가 희석이 돼요. 그래서 마지막에 뭉뚱그려서 콜옵션 같이 구한 다음에 전환 비율을 곱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시 이거를 짜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가 4,400원 같은 경우에는 4,400원의 페이오프, 윗부분 페이오프 같은 경우에는 전환 비율이 24분의 20으로 들어가고, 이 밑에 2,000원 같은 경우에는 5,000주가 들어오니까 희석 비율이 25분의 20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숫자를 곱해 주신 다음에 이렇게 이항 과정으로 땡겨 주셔야 돼요. 역진법으로. 그래서 역진법으로 생략을 할게요. 이거 땡기는 건 쉬우니까. 땡겨서 구해주면은 이때 옵션의 가치가 1639.27원이 돼요. 그래서 제가 아까 일반 사채에서 구한 거 있잖아요. 일반, 일반 사채 가치가 지금 이거였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1639원을 더해주면은 얘에다가 얘를 서로 더해주면은 12,568.98원이 됩니다. 그 다음에 문제 2번 넘어가면은 문제 2번 같은 경우도 일단 제가 주식에 그 이용 과정을 미리 써놨어요. 이것도 2년차짜리 옵션 문제고, 보면은 얘도 전환사채인데 수의상환권이랑 경합되는 전환사채예요. 그래서 문제를 풀어보면 물음 1번 수의상환권이 일단 없을 경우 이 전환사채의 가치를 구해보래요. 자, 전환사채가 없으면은 만기 시에 페이오프의 전환사채 페이오프가 어떻게 되냐를 보면은 주식이 이렇게 두 번 오른 경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전환권을 행사를 하겠죠. 그리고 이 부분이랑 이 네모표, 이 두 부분에 대해서는 전환권을 행사하지 않고 만기에 이제 수취하는 현금 10,000원만 수취하고 저희가 전환사채를 이제 만기가 종료돼서 사라질 거예요. 그래서 페이오프가 이런 식으로 당연히 구성이 되고, 얘를 이제 위험중립 확률을 구해줘서 땡겨주면 되겠죠? 위험중립 확률 다시 와서 주식을 통해서 구해주면은 0.75가 돼요. 0.75가 돼서 아까랑 상승 하락 확률이 같은데 무위험이자율이 10%로 상승을 해서 위험중립 확률도 상승을 한 걸 알 수가 있죠. 아무튼 물음 1번을 그래서 구해주면은 저희가 아까처럼 일반 사채 부분과 콜옵션의 합으로 구할 수도 있지만, 제가 지금 전환사채 자체의 페이오프를 다 구해놨기 때문에 얘를 한 번에 땡겨서 구해주시면 바로 이제 전환사채의 가치가 나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이때는 여기서 땡겨주면은 제가 이거는 뭐 역진법으로 다 쓰진 않을게요. 그래서 결국에 답이 얼마나 나오냐, 얘를 땡기면 1309.91원이 나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물음 2로 넘어와서 이제 물음 1은 수의상환권이 없을 경우로 가정을 다시 한 거잖아요. 근데 전체적으로 수의상환도 있을 경우로 다시 가정을 해주면은 해당 채권의 가치가 어떻게 되냐라는 건데, 이거는 이제 전환사채의 가치가 아까 제가 보면은 페이오프가 14,400원이랑 10,000원이 된다 했잖아요. 그래서 이쪽 기간의 노드를 구해주면은, 잠시만요. 대략적으로 12,091원 정도가 나와요. 근데 지금 12,091원은 저희가 B기업이 상환할 수 있는 이제 11,000원보다 비싸잖아요. 그래서 B기업은 이 경우에 11,000원으로 그냥 이 전환권이 있는 사채를 그냥 수의상환을 해버릴 거예요. 그래서 이, 이때 이 페이오프는 의미가 없어지고 결국에 1기간 말에 주식이 오른 경우에는 11,000원만 받고 이 사채는 끝이 납니다. 그러면은 이제 지금도 제가 또 실수로 여기를 뭉뚱그려서 그렸는데 여기도 나눠주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은 하락했을 때는 이제 전환
전환사채의 가치가 그냥 10,000원을 땡겨온 거기 때문에 9천 얼마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제 11,000원에 강제 상환을 하지 않고, 이 경우에는 전환사채의 가치가 밑에 같은 경우에는 9,091원이 돼요. 그래서 얘를 또 이제 땡겨주면은 이 해당 채권의 가치가 나오는데, 이것도 위험중립 확률 때려서 무위험이자율로 할인을 해주면은 9,566.12원이 나오는 거를 알 수가 있죠. 그 다음 물음 3번. 물음 3번 같은 경우 콜옵션의 가치를 구하래요. 그러니까 B기업의 양도한 콜옵션의 가치를 구하라는데, 이거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저희가 물음 1에서 구한 채권의 가치는 밸류 같은 경우가 일반 사채 부분에 제가 B라고 표현하면은 밸류가 B 더하기 그 다음에 전환권에 딸려있는 콜옵션의 가치랑 여기에 더해서 여기에 마이너스죠. 잠시만. 이렇게만 구성이 돼 있죠. 제가 수익상환권은 무시하라 했으니까. 물음 2 같은 경우에 채권의 밸류를 보면은 일반 사채 부분이랑 전환사채에 딸려있는 콜옵션의 부분이랑 그 다음에 이제 발행자한테 주어진 콜옵션이니까 음수가 붙겠죠. 발행자한테 있는 수의상환권의 콜옵션의 가치가 이렇게 구해져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결국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이거기 때문에 물음 1의 값에서 물음 2의 값을 빼주면은 이렇게 차감을 해주면은 얘만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743.79원이 답인 거를 알 수가 있는데, 또 다른 방법으로는 제가 아까 여기서 전환사채의 가치가 12,091원이 되는데 11,000원보다 이게 높으니까 그냥 11,000원을 내고 종료를 시켜버린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때 그럼 이 발행자 입장에서 이득을 보는 금액은 여기는 없고요. 여기 같은 경우 1,091원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1,091원을 저희가 위험중립 확률로 땡겨주면은 똑같은 743. 단수 차이가 좀 나는데 86원이 나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랑 이거 지금 단수 차이가 좀 있지만 결국에 같은 밸류를 저희가 구할 수 있다는 거를 인지를 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물음 4번 넘어가면은 전환권을 물음 2번에서 그대로 쓸게요. 물음 4를 이제 전환권이 원래 만기에만 행사가 되는데 1년 후에도 행사할 수 있대요. 이랬을 때 채권의 가치를 다시 구하라고 하는데, 물론 1년 뒤에 행사해도 전환가액은 조정 없이 10,000원으로 행사를 할 수가 있고, 이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주식이 한번 상승한 경우, 이 경우에 수의상한권을 행사해서 이때 저희가 4,400원의 전환권을 행사할 수 있는 이익을 박탈을 당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전환권이랑 수의상한권 겹치면 전환권이 우선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경우에 지금 주식이 12,000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수의상한권에서 11,000원 받고 끝낼 바에 이때 주식으로 그냥 수의상한권 쓸 때 그냥 전환권 같이 외쳐서 전환권이 우선하니까 전환권을 주식 12,000원이라도 얻고 가자가 되겠죠. 그래서 결국에 저희가 페이오프가 1년차 말에 주식 12,000원짜리를 받고 끝내는 경우가 되고, 지금 이 가치를 땡겨주면은 역진법으로 땡겨주면은 위험중립 확률 곱해서 1,247.93원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문제 3도 제가 주가의 유형 가정을 먼저 그려놨고, 물음 1을 바로 들어가 보면은 문제에서 제시된 어, 그 신주인수권부 사채의 일반 사채 부분의 이론가를 지금 구하래요. 위험 중립 확률도 구하고, 위험 중립 확률 같은 경우에는 제가 빠르게 구해보면은 지금 무위험 이자율이 5%니까 0.375가 되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를 통해서 이제 일반 사채 부분의 이론가를 구해보면은 제가
문제에서 제시한 그 신주인수권부 사채 일반 사채 부분이 주가가 오른 경우에는 호가 10,000원이 전액 상환이 되는데 주가가 하락한 경우에는 부도가 발생해서 회수 가치가 이제 8,000원으로 하락을 한대요. 그래서 이 만 원과 이 8,000원을 통해서 저희가 위험중립법으로 가치를 구해주면은 8,333.33 막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물음일은 구했고 물음이로 넘어가면은 현금 납입 현금 납입만 가능하다고 가정을 할 때 신주인수권부 사채 이론가를 구하라고 합니다. 일단 저희가 물음 1에서 일반 사채 부분의 그 가치를 미리 구해놨기 때문에 신주인수권의 가치, 그러니까 신주인수권이 콜옵션이죠. 콜옵션의 가치를 따로 빼서 이 833333에 저희가 더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현금 납입만 가능하다면은 주가가 위에서 이제 13,000원이 된 경우에는 10,000원을 납입하고 3,000원의 페이오프를 얻을 거고 이때는 그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지 않아서 0원의 페이오프가 발생할 겁니다. 그래서 3,000원과 0원을 이용 적립 확률 이용해서 구해주면은 이 콜옵션의 가치가 1071.43원이 나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값에서 일반 사채 부분 값에서 콜옵션 가치 구해주면은 답은 9,404.76원이 되고요. 물음 3 넘어가면 이제 대용납입이 가능할 때, 자 대용납입에 대한 자료를 문제에서 줬죠. 이게 가능하다고 할 때 이 신주인수권부 사채 이론가를 구해보래요. 대용납입이 가능하면은 뭔가 좀 가치가 달라질 수 있나 봐요. 그래서 따져보면은 일단 투자자가 이제 신주인수권부 사채를 이제 제거를 하면서 납입을 할 수 있다는 건데 이럴 때 이제 생기는 문제점이 뭐냐면은 이게 대용납입의 장점이 돼요. 어떤 점에서냐면은 예를 들어서 저희가 주가가 하락한 경우에 저희가 원래 현금 10,000원을 납입해야 돼서 이제 페이오프가 마이너스 1,000이 되면 안 되니까 0을 놓고 풀었잖아요. 근데 만약에 대용 납입이 되면은 이 9,000원에서 이 10,000원이 납입액 10,000원이 아닌 이때 채권의 가치를 뺀 만큼 이 페이오프가 되겠죠. 근데 지금 보면은 주가가 하락했을 때 채권은 8,000원밖에 회수가 안 되기 때문에 채권의 가치가 8,000원이 돼요. 그래서 저희가 이 하락한 경우에도 1,000원의 페이오프가 생기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저희 여기 내재된 옵션의 모든 그 효과를 고려해 보면은 3,000원과 이때도 1,000원이 페이오프 발생하니까 구해보면은 1,666.67원이 나와요. 그래서 신주인수권부 사채의 가치가 딱 10,000원이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물음 사러 와서 이 신주인수권부 사채는 일반 사채와 두 개 옵션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대요. 그래서 이 두 개 옵션에 대해서 서술하라고 하는데 일단 첫 번째로 어떤 옵션이 있냐면 물음 위에서 저희가 대놓고 구한 이 옵션이에요. 이 옵션은 콜옵션인데 이제 주식을 기초자산이죠. 주식을 행사가 10,000원에 매입할 수 있는 콜옵션이 있을 거고 두 번째로 이때 주식이 이렇게 됐을 때 채권의 가치는 지금 8,000원이잖아요. 근데 이 8,000원을 주식 9,000원짜리랑 바꾸면서 저희가 1,000원의 페이오프가 발생을 한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이 효과는 지금 뭐냐면은 저희가 채권을 1년 뒤에 9,000원에 매각할 수 있다는 거랑 똑같은 얘기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옵션은 채권을 행사가 9,000원에 매도할 수 있는
풋옵션이 결합된 형태예요. 그래서 1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3,000원과 0원을 땡겨서 1071.43원인 걸 구했고, 2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때 1,000원만 들어오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642.86원인 거를 저희가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아닌데, 잠시만요. 아까 위험 중립 확률이 37.5%니까. 595.24원인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랑 얘를 더해주면은 아까 저희가 구한 1666.67원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를 한 번 더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